범죄자를 상상할 때 떠오르는 험악한 얼굴 대신 TV 속에서 웃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끔찍합니다. 연예인의 가면을 쓴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악마도 놀랄 만큼 잔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연예인이라는 명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TOP3의 현재 상황을 조명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대중과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신한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외침처럼 그들은 더 이상 연예인도 사람이기를 멈췄습니다. 이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사회가 이런 이들에게 결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4위는 오지오입니다. 강남 템프로에서 일했던 안나는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지명도가 높았던 에이스 중 에이스였습니다.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매너 덕분에 업소들 사이에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는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나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결국 그녀가 온몸을 다 바쳐번 돈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 투자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오지오는 아직 무명이었으며 안나와 연애하면서 그녀의 허름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안나는 그의 생활비를 책임지며 식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값비싼 물건 하나 사지 않았지만 오지오가 원하자 그는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고 삼성 SMO 차량을 어렵게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지오가 유명해지자 그는 안나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그녀에게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나의 과거가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별을 통보하면서도 안나에게 빌린 돈조차 갚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지오의 배신은 안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안나는 마지막으로 오지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그녀를 바보라고 모욕하며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방해되지 말라고 차갑게 내쳤습니다. 안나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도 오지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가족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 행복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 오지오는 방송에 복귀했지만 오랫동안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그가 안나와의 이별을 잊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그가 결혼 소식을 전하며 안나의 이야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3위는 조영기입니다. 1991년 발생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과음 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그가 피해자를 끌고 가서 길가에 방치한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음악을 틀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히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조영기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지만 그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석방되어 방송 활동을 재개한 사실이 더욱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카스 맥주 광고까지 찍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질 일이었고 이는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어린 자녀를 혼자서 키우며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조영기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조영기 측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조영기가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통의 전화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조영기가 이후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밤에서 코믹한 모습으로 팝송을 부르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수십 년간 큰형님이자 편안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톱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며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잊혀진 지 20년이 지난 후 인터넷을 통해 그의 과거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송에서 퇴출되었으며
그의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기는 여전히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위는 태진아입니다.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나비 효과로 알려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75년 당시 21살이었던 태진아는 47살의 현대건설 사장 부인과 간통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진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으며 약 20여 차례의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 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진아는 일반 직장인이 1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단 20번의 만남으로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체면을 구긴 현대건설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직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이후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며, 결국 태진아의 간통 사건은 역대급 나비 효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진아는 26살 연상의 여성과의 간통이 여전히 마음에 남았던 것인지 훗날 자신보다 22살 어린 1위는 조영남입니다. 그가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배우 윤여정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배우로서의 꿈을 묻어두고 가정에 충실했지만, 조영남은 전혀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여정에게 네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전해집니다. 조영남은 당시 인기와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윤여정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조영남은 여타 여자들과 함께 놀러다니며 외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도가 들통났을 때 그는 뻔뻔하게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여정이 이혼을 결심하자 조영남은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고작 5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아들과 합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조영남은 이혼 사유를 윤여정의 성격 문제라고 떠들며 대중의 비난을 샀습니다. 당시 윤여정은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한동안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자 조영남은 나처럼 바람 피운 남자에게 최고의 복수라는 인터뷰를 하여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복수 타령인가? 라며 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11년 그는 소녀시대 멤버들과 함께 빅브라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자신보다 3배나 어린 젊은 여성 가수 태연에게 집착하며 계속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프로그램이 즉각 폐지되었지만 조영남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 섹션 TV에서 리포터 사유리가 작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내 여자친구나 애인이 되면 가능하다며 불쾌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당시 사유리의 인지도가 낮았던 탓에 이 사건은 큰 논란 없이 넘어갔습니다. 2014년에는 연예가중계 촬영 중 리포터로 방문한 레인보우 지숙에게 결혼하자며 치근덕댔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지숙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서서히 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조영남은 나이를 알고 나서 취소했다고 변명했지만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해명이냐며 더욱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조영남의 입양딸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입양딸이 겨우 1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은 방송에서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입양딸과는 혈연관계가 없으니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만약 결혼식 직전에 신부의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강행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대중의 비난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등을 돌리고 신부를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일부 유명 남성들은 약혼녀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을 믿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신부의 더러운 과거를 알고도 결혼한 남자 연예인 T.O.P 7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위는 강남길입니다. 그는 언제나 비난의 중심에 서 있으며 관용과 어리석음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강남길은 1958년생으로 서민적인 연기로 사랑받았던 대한민국의 중견 배우다. 영화 수학여행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으며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남길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의 연기력이 아니라 더러운 가정사다. 바로 전 부인 홍영희의 희대의 간통 사건 때문이다. 홍영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토록 썩어빠진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연애 시절부터 그녀의 행적은 심상치 않았다. 강남길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영희는 친한 친구라며 남성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길은 그녀를 감싸며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인내는 처참하게 짓밟혔다. 놀랍게도 강남길은 1999년 언론 보도보다 훨씬 먼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아내의 수첩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거기엔 낯뜨거운 연애 편지와 충격적인 외도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홍영희의 불륜 상대였다. 그녀는 결혼한 지 고작 1년 2개월 만에 무려 7살이나 어린 장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강남길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홍영희와 장 씨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물론 그것이 지켜질 리 없었다. 더 황당한 점은 홍영희가 한 남자도 아니고 두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다. 다른 불륜 상대는 강남길 부부와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었다. 이에 강남길은 그 남자에게도 같은 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 또한 헛수고였다. 결국 강남길의 동생이 형수를 미행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 내연남 장 씨와 함께 남양주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한 것이다. 가족들이 급습해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며 이 파렴치한 불륜 스캔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남는 건 한 가지 질문뿐이다. 과연 이런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아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7세 연하의 장 씨는 차량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된 홍영희의 차를 수리해주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것이라고 하네요. 홍영희가 배터리 핑계로 남자를 불러내 불륜이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편 강남길이 투병 생활 중에 있을 때 바람이 난 것이죠. 당시 심근경색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픈 남편을 두고 아들의 간통 사건의 충격으로 강남길의 어머니가 시민성 쇼크로 사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죠. 홍영희는 간통죄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강남길의 가족들은 그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분노했죠. 홍영희는 당시 잘 나가던 남편의 소외감을 느껴 불륜을 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재산 분할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돈으로 옷가게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강남길은 아이들과 영국 맨체스터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귀국해 강남길의 오마이 고드를 발간했죠. 드라마 물꽃마을 사람들로 복귀했지만 예전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유쾌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사는 재기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죠. 다신 재혼을 하지 않겠다던 강남길의 인터뷰를 보며 그가 얼마나 전부인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기 상처를 돈으로 치유한 박신양. 돈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마음의 깊은 상처도, 대중의 따가운 시선도, 심지어 미디어의 조롱까지도 가장 부드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꾸준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아왔던 박신양은 2009년 13살 연하의 재력가 딸과 결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혼에서 주목받은 건 박신양이 아니라 그의 피앙새였다. 예비 신부 백혜진은 하겐다즈 코리아의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 지상 조업 회사 샤프 에비에이션케의 백순석 대표의 딸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돈이 넘쳐 흐르는 집안이었다. 그 가족이 거둔 연매출만 무려 350억 원. 평소 여배우들이 재벌과 결혼하는 건 익숙했지만 남자 배우가 재벌가의 사위가 된다는 건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연히 대중은 이 결혼을 두고 박신양 인생 제대로 역전했다며 떠들썩했다. 그러나 꿈같던 신데렐라 스토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 발표 후 며칠 만에 예비 신부 백혜진에 대한 폭로가 쏟아졌다. 그녀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밝힌 과거는 충격적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단정하고 순수한 21살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가면에 불과했다. 학창 시절 그녀는 학교에서 양아치로 유명했으며 문란한 이성 관계로도 악명이 높았다. 심지어 백혜진과 술을 마신 후 그날 밤 그녀와 자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하니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과거 고등학교 동창과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결혼이 단순한 연애 감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이용한 위장 결혼이었다는 점이다. 남자친구가 군복무 문제로 비자를 받지 못하자 그녀는 자신이 가진 시민권을 이용해 부모도 모르게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녀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결혼은 취소됐다. 결혼을 앞둔 박신양은 인터넷에 떠도는 폭로들을 확인했고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그는 영화 4인용 식탁 촬영을 이유로 결혼을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예비 신부가 이미 임신 4개월 차였던 것이다. 처가 측에서는 결혼을 강행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박신양은 결국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소속사 측은 감기약을 먹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것뿐이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그가 복용한 수면제의 양이 30알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국 결혼식은 2002년 10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감싸 안으며 공식적으로 그녀와 부부가 되었다. 그는 우리 혜진이가 우주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연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며 대범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가 감수해야 했던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그는 사랑과 함께 엄청난 재산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5위는 배우 박철입니다. 한때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우리들의 천국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라디오 DJ로도 활약했던 배우 박철.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단순한 스타의 길이 아니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연예계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처참한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박철의 아내였던 옥소리.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바나나 수집 여왕이라는 황당한 별명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별명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붙여졌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그녀는 유난히 외국인 남성과의 연애를 즐겼고 이를 보고 주변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이 별명을 창피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박철에게까지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1995년 동료 배우로 만나 결혼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고 연예계 인꼬부부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쇼윈도 부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옥소리와 변우민의 관계는 이미 연예계에서 뜨거운 화제였다. 두 사람은 드라마 하얀 비요일에서 연인으로 출연하면서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변우민은 199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와 진단서를 바꿔치기한 것이 적발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소원해졌고 결국 옥소리는 변우민을 떠나 박철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택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박철은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그는 옥소리가 여전히 외국인 남성들에게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하지만 그는 거리의 문제일 뿐
결혼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2007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그동안 쇼윈도 부부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옥소리가 직접 언론 앞에 나서서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배우라니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옥소리는 법원에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박철이 자신과 같은 침대에서 잔 횟수가 10번도 채 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또한 박철이 불법 안마 시술소를 출입하며 100명이 넘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한 달 유흥비로 1,2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옥소리의 불륜 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가 인정한 상대는 파페라 가수 정모 씨였지만 또 다른 상대는 H특급 호텔의 이탈리아인 셰프 지 씨였다. 그러나 그녀는 파페라 가수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탈리아 셰프와의 관계는 강력히 부인했다. 결국 파페라 가수 정모 씨는 간통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반면 이탈리아인 지 씨 역시 간통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국내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가 중지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옥소리는 간통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간통죄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싸움을 걸었다. 이혼 후 그녀는 이탈리아 셰프 지 씨와 함께 대만으로 떠나 일남 일녀를 출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4년 한국 복귀를 시도하면서 언론 앞에 나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혼 소송 당시 그녀가 이탈리아인 셰프 지 씨를 보호하기 위해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더 기가 막힌다. 그가 간통죄로 연루되어 출국이 어려워질까봐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당당해지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와야겠다며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아직 간통죄가 유효했던 시점이었고 그녀의 현재 남편이었던 이탈리아인 지 씨가 한국에서 지명수배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자신의 복귀 욕심에 남편의 법적 신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폭로를 해버린 셈이다. 결국 그녀는 복귀작을 준비하던 제작사나 매니저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대만으로 도망치듯 출국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까지 감쌌던 이탈리아인 지 씨와도 결국 이혼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지 씨는 대만 여성과 바람이 나 그녀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아이까지 출산했다고 전해진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한 인물, 강래호가 4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 셰프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그는 사실 요리 실력보다 방송 활동으로 더 유명해진 셀러브리티 셰프다. 마스터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특히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유난히 깐깐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런 강래호가 2012년 전격 결혼 발표를 했는데 상대가 더욱 기막혔다. 바로 그와 못지않은 논란의 인물, 박선주였다.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고 최근에는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녀를 따라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전과 삼범이라는 점이다. 한창 인기 정점을 찍고 있던 강래호의 선택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었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서울, 일본, 태국, 홍콩을 오가며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엑스터시는 강한 각성 효과로 악명이 높은 약물인데 감성적인 발라드를 부르던 가수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대중의 실망은 극에 달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혹시 강래호가 한국 사정을 제대로 몰라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강래호가 자랑했던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도 의심의 눈길이 쏠렸지만 그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이들의 결혼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끼리끼리 만났다는 한마디로 정리됐다. 박선주는 변태적인 성향에 관한 소문에도 자주 휘말렸지만 그런 이야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녔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던 무렵
박선주는 개그맨 김태균과도 수상한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직접 김태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김태균 역시 그녀에게 푹 빠졌지만 그 관계는 기묘한 방식으로 흘러갔다. 박선주는 애정을 표현했다가도 김태균이 조금이라도 감정을 드러내면 차갑게 밀어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그녀가 집 근처의 노숙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논란과 구설수에서 벗어날 틈이 없었던 셈이다. 결국 박선주는 여러 방송에서 남편 강래호와 별거 중임을 스스로 밝혔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딸조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를 이혼이 아닌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라며 자발적 별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이던가. 이렇게 보면 강래호와 박선주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다.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스타 셰프와 논란을 달고 사는 싱어송라이터. 이보다 더 찰떡 같은 조합이 있을까? 책임감 넘치는 남편 이재훈이 3위를 차지했다. 데뷔 초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재훈. 사실 그는 애초부터 금수저였다. 그의 아버지는 예송가구의 창업주 이민희 씨이며 할아버지는 영동 가구를 세운 인물로 집안부터가 남다른 배경을 지녔다. 하지만 이재훈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연예계의 유명 인사 신마담을 빼놓을 수 없다. 신마담은 TV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연예계와 화류계를 넘나들며 온갖 사건에 연루되던 인물이었다. 이재훈이 결혼한 지 11년 만에야 그 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신마담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잘생긴 외모에 재력까지 갖춘 이재훈은 연예계 인사들과 신마담이 관리하는 업소 여성들 사이에서 일찌감치 워너비 남자로 떠올랐다. 자연스럽게 그는 신마담의 최상위 VIP 고객이 되었고 신마담은 그의 취향에 맞춰 도회적이고 세련된 여성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그 여성들 중 한 명이 바로 야니였다. 이재훈은 야니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녀가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압구정에 옷가게까지 차려주었다. 이후 야니는 인스타그램에서 주얼리를 판매하며 사업을 이어갔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에서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던 중 야니는 이재훈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갔다. 이재훈은 임신을 반대했지만 야니는 출산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이재훈의 집안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고 집안의 반대 속에서 혼인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었다. 2010년에 딸을, 2013년에 아들을 낳은 야니는 이재훈의 설득 끝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 사실은 조용히 묻힐 일이 아니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재훈의 사실혼 관계가 폭로되었고 결국 11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결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팬들에게 총각 행세를 하며 활동해온 그였기에 대중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그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우 김선호의 전 연인으로 유명한 최영아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가족과의 관계를 인정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구설에 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훈은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보내며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 의무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말이다. 사극을 좋아한다면서도 허주는 거들떠보지 않는 조성모가 2위에 올랐다.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라드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조성모는 2010년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와 돌연 결혼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민지가 조성모의 15억 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황당한 루머가 떠돌기도 했지만 정작 더 큰 논란은 누리꾼들이 그녀의 과거 스캔들을 다시금 끄집어냈다는 점이었다. 2001년 드라마 허준으로 전성기를 맞았던 배우 전광렬의 오피스텔에 한 여성 스토커가 침입하여 전광렬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월간지가 접근 금지 가처분 기록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그 스토커가 당시 혼성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공개 열애 중이던 바로 그 구민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성수는 구민지와 데이트를 즐기며 결혼설까지 돌 정도로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그녀가 다른 남성을 스토킹하다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은 경악했다. 상황에 따라 양다리로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더 심하게 보면 연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집착적으로 따라다닌 사이코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성수는 신속하게 구민지를 정리했고 그녀는 연예계에서 점점 잊혀졌다. 그러던 그녀가 다시금 대중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조성모와의 결혼을 통해서였다. 예식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조성모는 아내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해도 사랑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남다른 배포를 보였다. 이 발언에 일부 팬들은 감동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한편 전광렬이 주장하는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광렬이 오피스텔을 외도를 위한 장소로 사용했으며 우연히 두 명의 내연녀가 맞닥뜨리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구민지는 김성수 입장에서는 용서받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스토커라는 오명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조성모는 결혼 후 여러 방송에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과시하며 애처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로 인해 주부습진에 걸렸다는 말에 설거지는 원래 남자가 하는 것이라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에 많은 여성들이 그를 이상적인 남편으로 추켜 세우기도 했다. 2015년 조성모와 구민지는 아들을 출산하며 가족을 완성했다. 아이는 아빠를 빼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었고 봉태규의 아들 봉시아와의 우정 또한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구민지는 연예계를 떠나 의류 디자인을 공부하며 조성모의 곁에서 그를 든든히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결혼 후 묵묵히 내조에 전념하며 남편의 활동을 응원하는 현모양처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 스토킹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그녀의 과거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점이 아이러니할 뿐이다. 1위는 대한민국 대표 미남 배우 장동건이다. 뛰어난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수많은 팬을 거느린 장동건은 2010년 동료 배우 고소영과의 결혼을 발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결혼은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동시에 고소영의 과거를 둘러싼 끊임없는 루머로 인해 한층 더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고소영은 데뷔 이래 끊임없이 각종 스캔들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었다. 특히 그녀는 여러 남성과의 연문설로 자주 언급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상당히 논란이 컸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장동건과의 결혼이 발표되자 일부 대중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심지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장동건은 이러한 논란에 개의치 않고 사랑이 모든 걸 극복한다는 다소 이상주의적인 발언을 남기며 아내를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그 후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점점 더 성숙한 남편의 모습을 구축해 나갔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자녀를 출산하며 겉보기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는 듯했다. 장동건은 연기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좋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상적인 가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 속에서조차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결국 고소영과의 결혼은 장동건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상적인 부부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다만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과거를 쉽게 잊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동건의 선택이 끝까지 사랑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